안녕하십니까. 뼈 때리는 닥터정의 닥터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엘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보통은 엘보가 아프다고 하면 흔히들 말해서 이 팔꿈치 관절, 속이 아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엘보는 영어로 하면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관절 안보나는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 그 부위가 아픈 거라서 관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절 안에 하는 치료는 정확하게 진단만 내린다면 테니스 엘보에는 효과가 없겠죠. 사실 이 질환은 염증은 사실 초반에만 조금 있고 미세 손상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유성 물질로 덮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보통 30에서 50 사이에 남자, 여자 보통 비슷한 비율로 발생을 많이 하고요. 이게 약간 그 직업적인 거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와서 붙습니다. 이 근육들은 손목을 위로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인데요. 이런 활동이 많을수록 이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택배 일도 되겠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되겠고,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손목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흔히들 헷갈려하는 질환으로 골퍼스 엘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테니스 엘보와 골퍼스 엘보는 둘 다 이제 스포츠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질환이고 부위가 다릅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이렇게 봤을 때 바깥쪽이 아픈 게 보통 테니스 엘보고요. 안쪽이 아픈 게 골퍼스 엘보입니다.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손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골퍼스 엘보 같은 경우는 손목을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 붙는 부위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 자체가 테니스 엘보고 골퍼스 엘보라서 그런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테니스 엘보 질환 환자분들 중에 단 5%만이 테니스와 연관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뭐 테니스를 다 친다, 그런 질환은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테니스를 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질환에 걸리냐고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니스와 꼭 연관되어 있는 질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의 바깥 부분이 아픈 질환인데요. 먼저 팔꿈치 이렇게 90도로 굽히시고요.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뾰족 튀어나온 뼈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외상가라는 곳인데요. 팔꿈치를 위로 올리는 근육이 붙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하셔도 되고 옆에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손목을 위로 올리면서 반대편 손으로 얘를 저항을 줍니다. 못 올리게끔. 즉 위로 올리는 힘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깥쪽, 외상가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테니스 엘보로 스스로도 자가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팔꿈치 이 외상가보다 1, 2cm 밑으로도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아래쪽도 아플 수 있고, 테니스 엘보는 여러 가지 통증 양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로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게 되면 먼저 의학적인 진찰을 하겠죠. 그래서 바깥쪽 외상가 아픈지를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이유는 다른 뭐 관절염 같은 것과도 뭐 감별이 필요하고, 환자분들 중에서 한 16% 정도에서는 바깥쪽 외상가에 또 석회 같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엑스레이에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의 감별과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 먼저 하게 되겠죠. 보존적인 치료에는 물리치료나 요즘에는 충격파 치료, 그 외에도 주사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분들, 보통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논문에서는 보면 5분의 1, 즉 외상가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20%에서는 1년 이상 통증을 가지고 있고 1년 이상 외상가염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5분의 4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만 20%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 치료인데 PRP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PRP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다른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 시행될 수가 있고요. 보통은 본인에게서 피를 일정량 뽑은 이후에 센트리퓨지를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굉장히 소량인데 성장인자라고 하는데요. 그 조직의 재생이나 조직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장인자들이 그만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사기로 저희가 따로 추출을 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죠.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그런 PRP 치료로 수술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즉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인데 PRP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논문 결과도 있어서 6개월이나 1년 이상 계속 통증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최근에는 PRP를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PRP 치료까지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술적 치료가 되겠고, 수술하고는 보통 회복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게 또 수술하고 나서도 그만큼의 회복 기간이 있고, 하고 나서도 통증이 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발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하기보다는 먼저는 할 수 있는 치료들,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들 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 손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손목을 밑으로 하고 반대편 손으로 얘를 지그시 더 꺾어주면 손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이렇게 신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다 되고 나면 뭐 1, 2kg 되는 물건을 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되고, 그 전에 물건 없이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많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